네, 총선판 걱정되시죠? 총선판을 좀 진단하기 위해서 세종 미래전략 포럼의 김재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 여기저기 지금 뭐 공천들 내고 이러는데 특히 이번에 충청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충청이 뭐 캐스팅 보트다 이랬는데 올해는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죠. 예. 충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튼 뭐 좋은 소식 하나, 네. 또 불안한 소식 한 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부터 듣죠. 44%가 예.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충청. 네. 그리고 3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 정도 이기고 있다는 사실이고, 거고, 예. 뭐 여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아주 크고요. 그거예요. 또 이재명의 똥볼이 계속 이제 유효하기 있고. 때문에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아주 결과는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민 의원이 돌아온 것도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효과가 있고. 지금 이재명이 오늘 양소영이라고 국민의힘의 대학생위원장이 있어요. 인재영이 코스로 들어왔던 친구인데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하고 탈당하면서 막바로 개혁미래당 이낙연 당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낙연 당으로. 이것도 괜찮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 그래서 아주 한 15분간 조목조목 탈당에 대한 변을 늘어놓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재명의 개혁은 거짓말이다. 이재명의 청년 대변인이죠?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 청년 대학생. 네. 대학생 위원장이었습니다. 청년 대학생 위원장, 청년 위원장. 그래서 개혁미래당에 가면 이제 청년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고 또 대변인을 맡게 될 텐데 이분이 아주 신랄하게 이재명 대표는 위선자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도민의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호소님께서도 앞에 방송하실 때 25석도 힘들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이는 거의 호남에서는 거의 아마 이낙연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이제 저희들 믿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호남 적자 아닙니까? 그렇죠. 호남 적자. 그러니까 호남에서 민주당이 절반만 뺏겨도 그죠. 그 큰 타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호남에서 절반 뺏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그렇습니다. 호남인들이 거기에 안테나가 꽂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절반이 나간다는 거니까. 세종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도 그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충남이 전북이랑 가깝다 보니 이제 인구 이동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도 호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이낙연 당에서 후보를 낼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후보 내죠. 당선 안 되더라도 이재명은 죽여야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좌파 세력의 대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주제는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이해찬의 그림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봐라. 이해찬의 그림자. 최근에 세종시 정가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강진이라고 이해찬의 이제 초대 때부터 보좌관을 지냈던 이해찬 키즈라고 할 수 있는 이강진 후보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 세종시 을에 출마를 했고 사무실도 차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10일 날 1월 10일 날 본인은 갑으로 가겠다고 갑자기 바꾸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어른들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어른들이 나를 갑으로 가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잡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른들이라는 게 이해찬이에요. 아시잖아요. 이해찬과 이재명은 커넥션이 있습니다. 대북 송금이라는. 그렇죠. 이낙연은 여기서 제외되고 이재명과 이해찬은 어떻게 보면 대북에 대하여 서로 이하영을 통해서 이하영을 통해 김성태를 통해서 대북 송금에 관계되어 있는 하나의 한 몸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성태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매달 3천만 원씩 이해찬에게 2년을 줬다. 그래서 국회 앞에 있는 파라곤 빌딩이 그 오피스텔이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거기에 1년간 김문수 지사를 모시고 거기서 이제 자유시민연합이라는 단체를 꾸리면서 제가 살림을 다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의 5천이 월세가 보통 200, 300인데 2칸을 썼어요. 그럼 500이 나갑니다. 그걸 2년 동안 품위 유지비로 쓰신 거예요. 이해찬 전 의원이. 그래서 이 돈을 김성태 자기가 줬고 전달책을 이하영 부시장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 줬는데 이하영이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는 ATM기에서 돈을 빼는 기록이 있다. 이러면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 네. 만약에 이하영이 가져가서 썼다면 이건 배달 사고고 전달됐다면 이거는 엄청난 스캔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하여튼 한 몸이에요. 한 몸입니다. 그쪽으로 이해찬, 이재명은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번 총선 구도를 아주 판을 확실하게 정해버렸습니다. 586 주사파 청산. 기득권 정치 깡패들을 청산하겠다. 이번에 이들을 쳐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세종시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노무현 도시라는 이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노무현 때 세종시를 이제 공약을 걸었고 그래서 됐다. 재미를 봤죠. 예, 재미 봤지 않아요. 재미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해찬을 그때 교육부 장관으로 그렇죠. 또 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리를 주면서 총리까지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세종시를 갖다가 완전 좌파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리 세 번이나 민주당이 승리한 곳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생긴 역사가 11년인데 세종시가 생기고 한 번도 우리가 이기지 못한. 야, 이 세종시가 골치 아프구나. 이게 이해찬의 영향권에 있으니까. 한동훈 그 대표 말처럼 이제 세종시가 만약에 한 번만 더 민주당 텃밭이 되면 세종시는 노무현의 도시가 아니라 민주당의 도시. 말 그대로 좌파의 도시가 돼버립니다. 이걸 깨야 되는데 마지막 지금 공격이 뭐냐 이해찬이 자기가 못 나가니까 이강진을 내보낸 거예요. 이강진. 예, 이분이 이제 부산 출신이시고 이해찬의 보좌관을 했고 또 조순 시장 시절에 이제 정무부 시장을 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해찬 끈앞풀이 되어서 앞에 이춘희 세종시장 시절에도 2기 때 또 정무부 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지도는 높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21대 때도 나와서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서 경천에서 낙선됐습니다.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절치부심하고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홍성국이라는 의원이 현재 갑 의원이었는데 출마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면서 이분이 갑자기 의뢰해서 갑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이가 같습니다, 저하고. 그래서 이제 세종에 출마하시는군요. 나이가 같고 또 같은 부산 출신이고 또 이분을 대항할 만한 논리와 이 전투력을 가진 사람은 저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세종시를 좌파들에서 마지막 건져낼 수 있는 마지막 싸움은 이번 총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의 무서운 그림자 아직도 저기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깨기가 그래 만만치 않을 텐데. 자, 김경률 그 위원이 말씀을 하셨죠. 노무현 재단 재산이 400억이다. 그리고 노무현 시민센터와 김해에 그 건장숙 여사 계신 그곳에 예산이 85억이 국가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2천만 원씩 들어요. 2,100만 원이라면서요. 700만 평당 700만에도 건축비가 아파트가 호아파트가 700만 원이에요. 그 2,100이면 호화가 아니라 초호화가. 만약에 한 번 더 민주당이 가버를 다 장악해 버리면 세종시에 분명히 문재인 사저지자, 문재인 기념관 지자 소리 나옵니다. 말 그대로 세종시를 좌파의 성지로 만들자는 이들의 프레임이 20년 정권 논란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이 민주당 세력들 586 운동권 세력들을 잡지 못하면 세종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좌파의 성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근데 세종시가 좀 달라지고 그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좀 달라지고 있던 분위기가 좀 파악이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론조사를 하면 세종시 인구가 4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충청도를 묶어서 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세종시가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잘 나왔는데 이 최근에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586 정치 세력에 대해 한멸을 느낀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이 세종시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우파가 여기 점령을 못했는데 옛날 말로 하면 험지고
한동훈 위원장 말로 하면 아니 한 번도 못했으면 험지 정도가 아니네. 이건 뭐 완전히 뭐 완전히 뭐 난장판이었죠. 이게 이제 돌아서고 있다. 예. 이게 분위기가 한 번도 뒤집지 못한 데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네. 세종. 특기값. 세종이 뒤집어지면은 다른 충청도가 뒤집어지고 다. 네, 그렇습니다. 다 그냥 다 싹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운동권은 청산됩니다. 그러나 지면 또 4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끔찍하네. 우리 국민들 특히 세종 시민들 충청도 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번에 결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처음으로 세종시가 좌파 성지에서 이게 우파 성지로 이 시발점이 되는 거네요. 보통 한 번은 못 먹었다. 그만큼 여기에는 프레임이 작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노무현 도시다. 그래서 세동 호수공원에 가면 어떤 대통령이 흔적도 없어요. 그 노무현의 흔적은 곳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초 작업으로. 첫째 뭐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글도 공원에 만들어 놓았고요. 자전거 형상도 만들어 놓고 자전거 타고 가는 그 옛날 노무현의 다 뽑아버려야지. 근데 뽑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번에 한 번 더 져버리면 여기다 아예 기념관 진짜 소리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뽑아야 됩니다. 이번에 찬스입니다. 또 세종의 그 주민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때 잘 해서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586 청산. 586 청산. 주사파 청산. 주사파 청산. 이 프레임으로 싸우겠습니다. 세종 미래 전략 포럼의 김재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